인도 여행 영상을 보면 강가에서 시체를 화장하고 그 옆에서는 목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번엔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프로그램에서 기안84가 그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아무래도 그 물이 매우 더럽기로 유명하기 때문일 텐데요. 이 겐지스 강은 길이 2525km로 면적이 한강의 34배에 달하는 거대한 강이에요. 인도의 8개 주에 걸쳐서 흐르고 있어요. 인도 수자원의 4분의 1을 운반하면서 4억여 명에 달하는 인도 국민의 물 공급원이자 인도 관계 지역의 43%를 담당하는 인도의 핵심 수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겐지스 강물의 거의 70%가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 국민들이 앓고 있는 질병의 80%가 콜레라와 강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질병이에요. 겐지스 강에서 정기적으로 몸을 씻는 순례자들의 50% 이상이 피부병과 위장장애 등이 발병했다는 통계도 있어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적인 민간 환경 연구기관 월드워치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인도는 겐지스 강의 오염으로 연간 2억 5천만 파운드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해요. 이 거대한 강 중에서 특히 오염된 곳은 인도 북부에 위치한 바라나시라는 도시인데요. 여러 여행 영상에서 보이는 지저분한 겐지스 강의 모습이 대부분 이곳에서 촬영됐어요. 이 강의 오염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라나시의 겐지스 강을 중심으로 8개의 주요 배수관과 70개 이상의 소규모 가정용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하루에 약 1억 톤이라고 해요. 게다가 강의 물이 농업용수로 쓰이기 때문에 농업용 비료와 살충제들도 강으로 흘러나와요. 산업폐수도 또 다른 오염원인데 겐지스 강 건너편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여러 화학 염료를 배출하고 있어요. 이 이외에도 겐지스 강에 버려지는 동물의 사체가 매년 약 6만 마리에 달하고 사람과 동물할 것 없이 강변의 대소변을 보기도 하죠. 게다가 이 물에서 빨래와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수많은 순례자가 목욕하기도 해요. 하지만 겐지스 강을 오염시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인도의 장례 문화에 있어요. 인도의 장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힌두교의 신화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힌두교에는 3억이 넘는 신이 존재하는데 그 신들의 뿌리에 해당하는 3대 주신이 있어요. 창조의 신 브라마, 유지의 신 비슈누, 화계의 신 시바예요. 어느 날 3대 주신들은 히말라야의 신인 히마반에게 찾아가서 그의 두 딸을 달라고 요구해요. 두 딸 중 첫째 딸의 이름이 겐지스이고 둘째가 우마예요. 청계로 간 둘째 우마는 시바의 부인이 되고 첫째 겐지스는 청계를 흐르는 강의 신이 되었어요. 겐지스가 청계의 생활에 만족하며 지내던 중 신들은 겐지스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려요. 인간들의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 강물을 지하까지 흘려보내라는 것이었는데 지상으로 내려가기 싫었던 겐지스는 지상을 쓸어버릴 기세로 강물을 내려보내요. 하지만 시바가 머리로 물을 받아내서 참사를 막아요. 이후 조금 진정된 겐지스는 지상에 남아 인간의 영혼을 정화하는 일을 하기로 해요. 이 신화에 따르면 겐지스 강의 물은 시바의 몸을 통해 지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신성한 물이에요. 게다가 세상을 정화할 목적으로 보낸 물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씻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엄청나게 긴 겐지스 강 중에서 왜 바라나시의 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걸까요? 바라나시는 힌두교에서 중요한 여신으로 숭배되는 여신 겐지스와 태양신 수리아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흐르는 겐지스 강은 남동쪽으로만 흐르다가 바라나시에서 처음으로 북쪽을 향해 흘러요. 그래서 겐지스 강 건너편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바라나시에서만 볼 수 있거든요. 게다가 바라나시는 시바의 삼지창 위에 지어진 도시로 여겨지고 있어서 성스러움이 더해진 최고의 성지인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들은 인도의 많은 강 중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겐지스의 강변, 특히 바라나시에서 화장되는 것을 지상의 마지막 기쁨으로 생각해요. 바라나시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화장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에 이르고 천상에 태어난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중에서도 바라나시의 마니까르니카가트에 있는 화장터는 가장 신성한 화장터로 여겨져요. 마니까르니카에서 마니는 해탈의 진주가 박힌 보석을 뜻하고 까르니는 귀걸이 보석이 있는 곳을 뜻하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 화장터에 시바의 귀걸이가 빠져서 여기서 화장하면 누구든지 해탈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화장터 옆에 3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꺼지지 않았던 불씨인 불의 신 아그니의 불도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기에 최고의 장소인 거죠. 인도 장례는 대부분 화장으로 치러지는데 불을 신계와 인간계의 중개자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시신을 태우면 불과 연기가 위로 피어오르기 때문에 지상의 죽은 자를 천상의 신의 세계로 보낸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신을 빨리 그리고 깨끗하고 남김없이 화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늦어지거나 지상에 육신을 남기게 되면 영혼은 까마귀가 된다고 여겨요. 그래서 보통 죽은 지 12시간 이내에 장례 의식을 치러야 해요. 그런데 인도는 남한 면적의 33배나 되는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나라예요. 도로 사정도 매우 좋지 않아서 주에서 주로 이동하는데 12시간 이상씩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성지인 바라나시에서 먼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임박하면 미리 바라나시로 와서 죽음을 기다리기도 해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죽음을 기다리는 집도 여러 존재하는데 해탈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묵티바반이 이런 목적의 시설이에요. 장례 절차는 굉장히 복잡한데 요약하면 화장터로 시신을 운구해서 겐지스 강물에 3번 담그는 정화 의례를 해요. 이후 시신이 어느 정도 마를 때까지 한두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시신을 화장하죠. 화장이 끝나면 시신을 다 태운 곳에 우유와 성수를 뿌리고 나서 유골을 수습해요. 유골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집으로 가져오지 않고 가까운
가까운 친척이 수습해서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 담아 강물에 던져요. 그리고 모든 과정이 끝나면 화장 의뢰를 집전한 상주와 참여자들은 부정함을 씻기 위해 강에서 목욕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바라나시에서는 매년 약 3천만 명의 장례가 치러져요. 이 과정에서 시신의 정화 활동을 위해 강에 담그는 행위, 강에 버려지는 뼈가루들, 부정함을 씻기 위해 목욕하는 사람들, 강에 버려지는 의뢰용품들과 용품을 치장하기 위해 칠한 페인트 등이 강을 빠르게 오염시켜요. 특히 장례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잿더미 중 매달 약 100톤이 강으로 흘러들어가요. 더욱 큰 문제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장작과 기름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없어서 시신 중 일부만 태우거나 강에 직접 수장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해요. 그리고 2살이 되기 전에 죽은 아이나 속세를 떠난 승려들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화장하지 않고 겐지스강에 수장하죠. 이 외에도 다양한 조건이 있어서 수장하는 사람의 수가 꽤 많아요. 이렇게 수장되거나 완전히 타지 않은 시체들은 병원성 박테리아와 곰팡이의 성장을 촉진해요. 종종 3월에서 7월 사이에는 겐지스강에 시체가 떠다닌다는 뉴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인도의 기후는 열대 몬순형 기후로 분류되는데 3월부터 7월까지는 우기로 바다에서 오는 습한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홍수가 자주 일어나요. 이때 수장된 시체들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습한 기후와 맞물려서 여러 병균이도 빠르게 번식하는 거죠. 언론에서 이러한 장면을 마주하면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강의 오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겐지스강의 정화 활동을 해오고 있었어요. 시작은 1986년에 인도 정부가 발표한 강가 액션 플랜이에요. 이 법을 통해 겐지스강 유역국이라는 부서를 설립하고 정화 사업을 진행했지만 예산 부족과 국민 인식 개선의 실패, 카스트 제도로 인한 행정적 불편 등으로 큰 변화 없이 지지부진했어요. 하지만 2014년에 인도의 모디 총리가 겐지스강 정화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되면서 정화 사업이 활기를 띠게 돼요. 모디 총리는 인도 국무총리 직하의 국가 겐지스의회, 주정부 겐지스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립하고 클린 인디아 정책에 겐지스강 정화 사업을 편입해요. 이 사업이 시작되며 겐지스강 주변 공업단지 48개가 폐쇄돼요. 예산 문제는 전 세계 인도인을 대상으로 겐지스강 정화 기금을 모금하며 해결했고요. 민간 차원의 노력도 있는데 바라나시의 3대 사원 중 하나인 상카트 모찬 사원은 재단을 설립해서 클린강가 아비안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목적은 강의 생태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시민 의식을 높이는 데 있는데 강가의 열악한 상태를 알리는 포스터나 전단 등을 배포하거나 매년 강 오염을 주제로 어린이 그림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겐지스강 문제에 대해 대중이 관련 당국에 질문할 수 있는 포럼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어요. 물론 강의 오염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시작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예전에는 겐지스강의 청정수역에 돌고래가 서식했어요. 언젠가는 겐지스강에서 다시 돌고래를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두뇌질주의 지우였습니다.